김민석 총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준다? 사실 저는 근거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SNS를 보면 오히려 문조 털레유라며 욕하는 사람들을 향한 질타도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SNS를 김민석을 밀어준다고 몰고 가는 쪽이 어딘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몰아가는 거 잘 됐습니다. 김민석 총리라는 정치인을 검증하기 좋은 무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현재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출국 행사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보이지 않아서 패싱 논란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어제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에서 당을 좀 꾸짖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리면서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는 또 덕담을 좀 주셨고 오늘 또 김민석 총리는 또 옆에 계셨고 이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 전당대회 이제 일정이 8월 17일로 거의 확정이 됐고 내일 뭐 최고위에서 의결하면서 당무위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이제 레이스가 다다음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제 험합평에 오르고 대통령께서 의중이 만약에 김민석 총리 쪽에 의중이 실려 있다 만약에 이렇게 드러난다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큰 사달이 나겠죠 이제. 그게 걱정이잖아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죠. 네. 당이 정말로 쪼개지는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다들 이렇게 분열돼 있는데 더 망가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석 전 총리한테 당원들이 묻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조금 정리해봤더니 합당 그 시기에 합당 논쟁이 붙었을 때 개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텔레그램 문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저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있었죠. 뭐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있었고 김현 의원 핸드폰. 김현 의원 핸드폰 그다음에 아, 강덕구 네네. 의원이 또 페북에 예. 올렸다가 마지막에 또 올렸다 바로 지웠던 패삭했던 요 부분도 총리의 입장 그렇죠.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는 아마 당권 도전하려면 아마 답을 내놔야 할 것 같고 12.3 때 계엄 때 참여를 못했잖아요. 감기약 먹고 주무셨다고 했는데 또 박선원 의원과 그 전에 뭐 통화했다 박선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진실한 이야기인지 감기약 먹고 주무셨다는 게 과연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검증을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소청법 중수처법 그 논란 과정에서 총리실 산하에 TF가 뿌려졌었잖아요 그때. 네, 검찰개혁 TF, 검정부 TF. 예. 네. 그 입장이 있었잖아요 네, 초기에. 네. 거기에서 그 입장이 나올 때 총리의 역할은 뭐였는지 그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논란이 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정리를 하시긴 했지만 네. 총리의 입장은 뭐였는지 이것도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당원 주권을 열었던 1인 1표제에 대한 생각이 뭐냐. 특히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1인 1표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현역 의원들은 불편하죠. 왜냐하면 대의원들이 있어야 관리하기도 편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관리가 자기 선거 준비도 그 사람들한테 시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데 그걸 다 폐지를 해버렸으니까 1인 1표 시대로 갔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이제 당원들과 직접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의원들 입장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 솔직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좀 그 부분 싫어하죠. 근데 이제 1인 1표제를 그러면 과연 철회할 건지 후퇴할 건지 아니면 고수할 건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청래 당 대표께서 지방선거 때 적용했던 100% 공천 경선 네. 컷오프 없이 100% 경선한다 이 원칙을 다음 총선 때도 지킬 거냐. 왜냐하면 다음 총선이 지금 현 차기 당대표의 임기 중에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선 룰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 지킬 건지 유지할 건지 여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조국혁신당 등등 범여권 연대와 통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건지 통합을 한다면 어느 시기에 추진할 건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아니면 아니다라고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갈라치기 당내 균열 특히 조문 털레유 그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개인이겠지만 조국은 또 다른 당대표고 근데 이런 좌표찍기 갈라치기의 이런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뉴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당원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증 작업, 묻는 작업이 있을 것 같다. 도전하신다면 당대표로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흐름으로 보면 도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 텔레그램 문자가 지금 이현주 김민석 간의 텔레그램이다라는 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네, 퍼져 있고 다수설이 통설이지. 통설이에요. 네, 소수설이 없어요. 저게 소설이 없어요. 다른 소수설 누가 있어? 나도 못 들어봤어. 네, 근데 둘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근데 왜냐면 저기에 국무위원과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국무위원이라고. 한 국무위원과 그렇죠. 국회의원 간의 문자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그 장관이라면 캡션을 단 네, 네, 기자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안다는 거죠. 아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둘 다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네. 총리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언론한테 코가 껴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본인이 아니라고 네, 하면 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음. 그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의 연대와 협력 문제 언젠가부터 그게 뒷전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 민주개혁 진영 안에서 예전에는 항상 선거 때만 되면 그게 화두였거든. 네. 어떻게 그걸 합쳐가지고 힘을 협력해서 하느냐. 하물며 총선 때만 돼도 소위 비례용 정당을 만들 때 그걸 배분을 하잖아. 네. 그리고 뭐 앞번호를 하네, 뒷번호를 하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갈수록 그런 얘기는 없이 지지자들도 그렇고 당 지도부들도 그렇고 민주당이 대통령 인기가 이렇게 높고 한데 우리가 혼자서 다 해서 하는 거지. 너네 여기 와가지고 손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 그리고 진보당의 아름다운 양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건 얘기했어. 좋은 일이지. 네. 그럼 조국혁신당은 한 군데도 양보 안 했습니까? 그렇지. 사회민주당은 무조건 다 후보 끝까지 뛰고 아무 데도 안 하자고 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냐고. 그리고 다른 데서 민주당이 양보한 데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 하나도. 네, 어.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펼치는 새로운 정책, 중도 확장 정책,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걸 넓히자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깝고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이거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아닌 사람들은 다 반명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전략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그 충성심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문제털레유를 다 잘라내고 남은 사람들과 거기다가 소위 보수에서 투항하거나 넘어온 사람들을 가지고 했을 때 민주당이 향후 선거나 여러 가지 민주화를 그 반석에 올리는 과정에서 굳건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그 표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내가 볼 때는 나는 그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주도권 싸움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부에 아니,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 하려고 그걸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현혹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결과물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진영이 어떻게 강화되고 우리 그게 영역이 없어. 넓어져서 선거가 이길 겁니다. 이 말이 없어. 없어. 진영 전체에 대한 고민은 없고 없어. 전혀 없어. 자기들 영향력 어떻게 키울 건가 여기만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그거밖에 없어. 그렇다니까요. 예.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더 사랑받게 만들지, 어떻게 더 성공한 정부를 만들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냥 막 이렇게 무조건 찬양하고 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뭐 모든 시민들이 다 좋아하나요? 그게 아니잖아. 아니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대통령 우리 거야. 네가 왜 와가지고 친한 척해? 뭐 그런 거지. 이런 거거든 지금. 나 참. 근데 의원들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지난번 정청래 박찬대 분위기는 아니더라고. 그 당시 박찬대 쪽으로 줄을 다 섰잖아요.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정청래를 구해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그 분위기는 아니래. 김민석 쪽으로 줄을 다 쓸 것 같잖아. 아니라는 거야. 그때 분위기가 안 느껴진대. 그 얘기는 물론 여러 후보들이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만 아직 뭐 조금 본격화되기 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뭐냐면 대의원 투표가 없어졌어. 다 1인 투표로 바뀐 거야. 여론조사하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한테 여전히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정청래 대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차기 공천 과정을 다음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줄 잘못 썼다 내가 찍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당원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면 특정 세력이 김민석을 밀지만 김민석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논란이 될 텐데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자. 이 심리가 꽤 있다고 해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아니다. 박찬대 때 줄 섰던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고. 김민석, 페북에 저도 모르는 좋아요 다수 눌려 X로 소통한다. 얼마 전부터 제 페이스북에 저도 모르는 좋아요가 다수 눌려지는 등 비정상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각도로 확인을 해보았지만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당분간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합니다. 다른 플랫폼 X,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근데 저 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요. 좋아요 눌렀다가 바로 좋아요를 취소해요. 근데 그 순간 캡처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좋아요면 좋아요가 눌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좋아요를 눌렀다가 화들짝하고 바로 좋아요를 취소해요. 그러니까 취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계정을 그 문재인 대통령 딸이 관리했었는데 그 딸이 친낙계들 뭐 하고 막 이런 거에 좋아요 누르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단 말이에요. 고양이가 눌렀네 뭐. 아이고 진짜 한심하죠. 자, 이렇게 누가 들어도 거짓말로 들리는 이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환이 되죠. 과로로 감기가 와 평소보다 일찍 10시쯤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계엄 소식에 국회로 뛰어왔습니다. 본회의장에 도착하니 계엄 해제 의결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박선원이 김어준에게 계엄 당시를 이제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박선원 보좌관이 12월 3일 9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특전사가 이상하다. 동향이 이상하다. 훈련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상대기입니다.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특임대가 훈련을 안 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박선원 보좌관. 여기라는 박선원 보좌관도 국정원 출신인가? 뭐 어디 출신이에요. 이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좌관이 또 어떤 보고를 하냐? 잠을 자지 않는다. 9시니까 취침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9시 40분쯤 돼가지고 의원님 특임대 휴대폰 회수해 갔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박선원에게. 그러면서 계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지나고 나서 그 보좌관이 의원님 지금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해요. 박선원에게 박선원 보좌관이 계엄 징후가 뚜렷하다.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보고를 해요. 근데 박선원은요. 이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민석 수석한테 지금 이 야밤에 이런 짓을 한다는데, 자, 박선원은 본인의 보좌관에게 계엄 징후를 보고를 받았고요. 이 보고를 김민석 수석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민석은요. 박선원의 계엄 징후 보고를 받고 감기 기운이야. 감기약 먹고 잠을 잤다. 말이 됩니까? 박선원도요. 김민석이 감기약 먹고 잤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김민석을 따라다니면서 줄을 서고 있어요. 이게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김민석은 이현주와 주고받은 미략 타격 소재, 이게 문자 내가 보내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김민석과 이현주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아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고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조털레유를 외치면서 악마화하고 있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도 자신이 안 눌렀다. 당당하게 말하죠. 김민석이 한 말이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의심되는 상황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민석에게 줄 서 있는 친석계 놈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김민석이 이낙연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을, 부산 북갑, 서울시장 선거 망친 것들, 유시민, 김어준의 겸손 공장, 체육의 매불쇼, 2, 3번에 출연한 패널 등 조국 혁신당 의원들 문조털레유, 김민석이 좋아요를 눌렀어. 이거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체육 공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시민, 김어준 공격은 원래 됐었던 거고 이런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체육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투명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김민석의 뒷공작으로 보이는 그리고 이미 드러난 증거들 있잖아요.
강득구의 페북글이라든지 그리고 미략 타격 소재 문자라든지 조국을 공격하자라는 문자라든지 유시민 뒷담 까던 문자라든지 나온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근거로 김민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광주에 사는 누군가가 저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김민석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저를 고발했어요. 김민석을 지지하는 그냥 시민인지 아니면 김민석과 관련 있는 조직의 일원인지 그걸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고발을 단순히 대응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무고죄로 반격할 거예요. 역공할 겁니다. 단순 대응만 하면요. 앞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입틀막 고발, 김민석에 대한 입틀막 고발 이게 난무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인이 누군지 고발인이 누군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진 몰라요. 저는 이낙연에게 고소당했죠. 이낙연 신천지 연루 가능성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고 그걸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으로 이낙연이 직접 저를 고소했습니다. 싸웠고 3심 모두 무죄. 지금은 김민석. 뭐 총리급들하고만 싸워 나는. 총리급들이 나를 또 이렇게 자꾸 건드리지. 전직 총리가 말이죠. 근데 이번에 김민석 관련된 건 광주에 사는 한 시민이 고발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단순히 저들의 고발에 대해서 나의 죄 없음을 대응하는 정도로 끝이지 않을 겁니다. 역공할 거예요. 무고죄로 역공할 겁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정치인은 위험합니다. 우린 한 정치인의 탐욕스러움 이거를 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근데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더 깐깐하게 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미국의 닉슨이 무너진 이유가요. 불법 도청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된 거짓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정치인의 거짓말은요. 그 자체로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이걸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 때 김용남이 했던 수많은 거짓말에도 김용남 옹호하는 인간들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 뭐 이겁니까? 어머니가 간장 행상했다. 거짓말이라며요. 차명 운영 안 했다며요. 근데 본인이 차명 운영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정치인의 거짓말은 그게 거짓말인 게 걸리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요. 박선원에게 계엄 징후를 보고를 받고도 감기약을 먹고 머리야 잠들 수 있었던 이 김민석의 호연지기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김민석이 감기약 먹고 잤다는 게 거짓말 아니야라고 의심하지 않는 지금도 김민석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줄을 서 있는 이 박선원의 포용력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노무현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이 김민석의 기계 김민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8월 전당대회는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민주당의 당권을 잡느냐 마느냐 이 전쟁이에요. 민주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로 확인한 게 있어요. 국힘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민주당이 개판이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번 선거로 확인된 것 아닙니까? 내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민주당이 개판이면 국힘이 이깁니다. 내란 주요 종사자야. 그래도 뽑힙니다. 민주당이 개판치면 국힘이 이깁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재선거 하라고 난리예요. 장동혁도 재선거 하잡니다. 자, 여러분 서울 재선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질 겁니다. 구청장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뭉쳐가지고 오세훈 안 되게 만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민주시민들한테 정원호는 이미 싸늘히 식어버렸습니다. 민주시민들이요. 오세훈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정원호 다시 찍을까요? 재선거하면? 아니요.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낙연이 후보로 나왔으면 우리가 찍을 수 있나요? 못 찍잖아요. 물론 정원호가 이낙연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후보냐 그렇지 않으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재선거 하면요. 구청장도 바뀔 수 있고 더 크게 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원호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세훈에게 패배한 순간 민주시민들은 정원호를 서울시장감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재선거하면 더 크게 질 거예요. 지금 재선거하자는 논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재선거 하자면 해야지 뭐. 선관위가 저는 노림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하필 오세훈이 많이 앞서는 지역에 저렇게 했을까? 오세훈이 질 줄 알고 노태하게 작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근데 오세훈이 이겨버렸으니까 꼬인 거지 뭐. 오세훈이 지는 판이었잖아요, 여론조사 보면. 그래서 송파 쪽 오세훈 표가 많이 나오는 쪽에다가 장난질을 쳐서 부정선거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오세훈이 이겼네. 그런데 재선거를 하자는 젊은 애들은 이게 좀 오세훈이 이겼는데 재선거하면 이게 돼? 근데 젊은 애들도 재선거하자고 참정권 침해다, 그 논리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얘네들도 시위에 막 나왔는데 아니 모스탄이 나오고 전환길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이건 아닌데? 선관위를 그렇게 한 게 대통령이 했다. 대통령도 못 건드려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 사이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말고 자발적으로 들어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애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거 법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것이냐. 굉장히 더 큰 격차로 오세훈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만큼요, 우리가 분열하고 하나로 합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져요. 국힘은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집니다. 추경호도 되고 이진숙도 되고 한동훈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윤석열도 되고 뭐 다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겨우 이깁니다. 이번 선거로 확인한 거예요. 친석계와 뉴 이재명 세력을 민주당에서 축출시키지 못하면요, 정권 연장 불가능합니다. 누가 대선 주자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패급이 나오는 게 아니면 상관없어요. 국힘 후보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진다. 그러면 저쪽 대통령 당선되는 겁니다. 정권 연장이 안 되면 검찰 권력이 돌아올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에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재기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 복구 불가로 망가지게 될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 의미는요,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이번 8월 전당대회에 비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을 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가요, 지방선거보다 훨씬 중요해요. 친석계 뉴 이재명 세력 민주당에서 축출시키려면요, 김민석이 당대표 되는 걸 막아야만 합니다.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요, 1인 1표제 무력화시킬 거고요. 당원들은 그걸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탈당 러시가 이뤄질 거고요. 뉴 이재명 세력들은 기존 당원들이 탈당하는 걸 보면서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퇴행적인 짓들을 할 겁니다. 더 많이 탈당하라고. 당원 가입하세요. 지금이라도 당원 가입하십시오. 지금 당원 가입해서 1,000원씩 내면 전당대회 표가 없겠지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1인 1표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당원 가입하시고 당원인분들 탈당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저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보고 있자고요. 투명합니다. 보여요. 이현주 바로 사퇴하는 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놈들. 1인 1표제를 사수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명심해야만 합니다.